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 로프트 기능을 이용해서 이 위에 오브젝트를 좀 더 디테일을 올려주는 작업. 그래서 로프트 하나는 로프트 하고 나서 조금 더 응용.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첫 번째로 그 로프트로 작업을 할 때는 로프트 기능이 있죠. 라인을 이용해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라인은 이제 클릭을 해보시면 일단 라인을 하나만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이걸로 로프트 기능, 다음에 라인 기능, 뭐 라인 기능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라인도 버텍스 다음에 이제 엣지 같은 게 있는데 얘들은 단어가 버텍스는 똑같고요. 점은 다음에 선은 세그먼트 다음에 스플라인은 이 덩어리를 뜻합니다.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됐죠. 우리 버텍스 속성도 지금은 제가 시프트를 누르고 만들었으니까 직선인데요. 다시 한번 버텍스를 더 꺼주면 한 번 눌렀을 때는 무조건 직선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눌렀을 때는 마우스를 꾹 눌리면서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곡선이 나옵니다. 베이저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따닥 하면은 직선이 나오죠. 지브러시랑 똑같죠. 그 버튼이 조금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얘들도 직선과 곡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버텍스를 클릭해서요. 마우스 오른 클릭해 보면은 여기 스무스 값 하면 동그랗게, 다시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코너로 주면 뾰족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이저는 뭐냐면은 이렇게 곡선이 생깁니다. 곡선 생겼죠. 얘들을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으로 대신 움직입니다. 좌우 대칭으로. 그렇죠. 좌우 대칭으로 움직인다. 대신에 얘들을 마음껏 움직이게 하려면은 분명히 Y축과 X축이 이렇게 활성화가 한번 찍어 주시고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X축만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얘들이 이렇게 움직이지만 위아래로는 안 움직이죠. 그래서 항상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를 더 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곡선들에서 이제 여기 베이저 코너가 있습니다. 베이저 코너는 얘 따로, 얘 따로,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아이도 따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강제로 이제 선을 조절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코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고요. 지금은 이제 이번 직선으로 그냥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여기 맞춰서 90도 90도로. 자, 그러면은 얘들을 이제 빠이빠이 시켜주고 라인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클릭을 했으면 이제 직선이 나온다죠. 분명히 직선. 잘 안 보이면 F3번으로. 그럼 Shift 누르면 직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쯤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가는 직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약간 중간 값을 찾아주기 위해서 이 정도로 당길게요. 살짝 이 정도로. 자, 이 정도로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로프트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들 일단 옆으로 좀 잘 보이게끔 빼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프트라는 거는 얘가 길입니다. 길이라고 패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둥근 모양으로 갈 거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쉐입이라고 합니다. 쉐입. 그래서 패스에다가 쉐입 가면 둥그런 단면이 쭉쭉 따라가게끔 만들어 주라는 거죠. 그래서 로프트 기능은 이제 내가 패스를 클릭해서 이 쉐입을 붙여주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명령은 어디냐면 크리에이트에 여기 지오메트리에 들어가 보시면은 컴파운드 오브젝트에 분린이 있죠. 분린 있는 아이, 분린이 있는 곳에 밑에 로프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패스를 갖고 했으니까 패스를 더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쉐입을 가지고 오세요 라고 명령어를 내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직선으로 이제 파이프가 나오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이제 더 들어가 보면은 여기 이제 들어가면 패스가 있으면 들어가면 라인이 있습니다. 라인. 이게 뭐냐면 원래 만들어 놨던 이 라인들이라는 거죠. 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움직여서 이제 그럼 얘들도 이제 커브로 만들어 주자면 전체 선택을 해서 여기 들어가서 코너가 아니죠. 여기는 스무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다음 여기 리파인이라는 걸 해서 면을 하나 더 추가를 해주면 면 밀도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리파인을 한번 준 김에 여기만 이제는 여기만 베이저 코너를 가져라. 그러면 여기만 이제 코너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 이제 지금 라인이 지금 작업하려니까 라인하고 이게 겹치죠. 이때는 플러스나 마이너스 키를 누르시면은 이 그게 줄어듭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좀 급하게 전화가 와서. 자, 얘들을 그래서 확대 축소를 해서 얘를 잡아줘서 이렇게 움직이려니까 좀 귀찮으면 얘들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키, 요게 그 자판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있죠. 숫자 키 위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자판 있는 키를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됩니다. 그래서 옆에 친구들 작업할 때 이렇게 쭉 낮춰버리면 이제 안 보이죠? 이렇게 해서 요거 여기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X인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점을 누르지 않은 이상은 찾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컨트롤 시프트 X가 이제 얘를 컨트롤 시프트 X, 컨트롤 시프트 X가 이거 그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됐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다음에는 컨트롤 X, 컨트롤 시프트 X 누르면 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작업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여기까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줘서 이제 곡선이나 직선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쉐입 자체가 이제 쉐입이라고 했죠, 얘들. 쉐입 자체도 이렇게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바로 조절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지금 쓰고 있는 지브러시에서 쓰는 그 스트로크보다는 조금 더 편하죠. 스트로크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 쉐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로프트 작업을 해서 로프트도 이렇게 디포메이션이 있다는 게 이제 강점이죠. 트위스터 해서 곡선을 틀어주면은 얘들이 꼬여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별 이제 이득이 없죠. 지금 이런 부분들이 여기도 뭐 라인들을 추가해서 좀 더 꼬이게끔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무브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이런 식으로 꼬이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인터페이스가 이제 요즘에 좀 바뀌었어요. 여기가 이 확대 축소가 그 키가 뭐였더라?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게 확대 축소 키가 있는데 좀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좀 낮춰주고 이게 컨트롤 시프트 알트인가? 하여튼 이거 조합인데 어쨌든 그 커브 키는 되는데 여긴 트위스트 디포메이션에서는 좀 안 되네요. 그래서 트위스트 되죠. 다음 스케일도 어느 정도 조절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래서 스케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려면은 여기에 스케일 컨트롤 포인트죠. 여기 스케일 컨트롤 포인트 하나 더 추가를 해주시면은 다음에 무브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해서 전체적인 스케일 관리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포메이션을 이용해서 그 기본적인 여기 라인들 여기 좀 꼬였는데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이렇게 해서 기역자를 하나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얘들은 일단 시프트 복사도 시프트로 하면 복사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레퍼런스로 복사를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에 얘들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쑥 올라오게끔 됐죠. 그러면 이 위에 이제 M자 비슷하게 해서 한번 꼬인다든지 다음에 좀 스케일이 좀 변한다든지 그런 거를 또 하나 더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것도 역시 양쪽으로 다 만들어주는 것보다는 반만 만들어주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얘들도 이제 다시 스플라인으로 들어가서요. 라인 됐죠. 그러면 라인도 여기서 똑같이 중간에서 점 찍고 시프트 안 보이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시프트 누르면 직선이 됐죠. 근데 지금은 일반적으로 직선 라인이니까 여기까지 직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조금 변형을 줄 거면은 여기서 좀 더 크게끔 변형을 줘서 뭐 이렇게 잡아서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곡선을 살짝 준다든지 이렇게 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한 요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 끝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두께는 얘보다 좀 더 두껍든지 얘 두께 정도로 아니면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는 그렇게 지금 그 여기가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오각형 정도가 예쁠 것 같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각형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육각형인데 육각형에서 하나를 치워주면은 오각형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대신에 이제 각도를 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이 각도로는 정확하게 가운데를 맞추기가 힘들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얘들이 각도는 지금 움직이는 게 5도씩 돌아가서 그렇죠. 그럼 1도씩 0.5도씩 아니면 1도씩 이렇게 돌려주면 얘들도 5 나누기 360이니까 얘들 제가 좀 수학적인 옛날에 수학 잘했는데 좀 머리가 좀 대충 이렇게 딱 돌려보면 이렇게 일자가 밑에 일자가 쫙 나오죠. 그럼 이게 맞다는 거죠. 그럼 얘들은 오각형으로 이렇게 잡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것들 실제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이제 파라미터에서 얘들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됐죠.
줄여주고 이제 이렇게 작업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얘들은 로프트 라인에서 이제 또 로프트로 가져야겠죠. 해서 라인, 그래서 이제 라인이 아니죠, 얘들. 죄송합니다. 로프트 바로 들어갔죠. 로프트에서 get shape로 해서 이렇게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얘들이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각진 걸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여기 각진의 라인들 개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뭐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이쪽 안쪽에 이제 로프트 들어갔을 때, 로프트에서 이제 패스 잡아줬을 때 여기 그 라인인가? 이건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라인에 스프라인, 아니면 일단 라인 전체적인 옵션인지 로프트 옵션인가? 여기 파라미터가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그거를 조금 수정을 해주면 이 면이 좀 줄어들겠죠. 여기 그렇게 해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죠. 반대쪽으로 축 복사가 돼 있어야 되니까 얘들은 이제 그 축 복사를 시켜줄 거는 이제 뭐 맥스나 뭐 딴 걸 이용해도 충분히 나오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단 일반적인 디자인을 먼저 끝냈죠. 그러면은 이제 얘들을 고조를 시켜서 뭐 작업을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제가 많이 좋아하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요 끝 처리까지는 한번 해봐야겠죠. 그러면 스케일로 얘들 끝 처리를 처리할 수도 있지만은 좀 더 단속하고 무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일단 얘들 조금 더 줄여주고요. 얘들은 요 정도로 이제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살짝 좀 요 정도 꺾이는 부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이쪽 두께를 좀 키워준다든지 해서 여기 위쪽으로, 아니면 얘들을 안쪽으로 좀 넣어준다든지 작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아니면 얘들을 그 이 모양보다는 좀 더 수정을 해줘야겠다면은 이제 이 모양보다는 이제 뭐 스케일을 옆으로 좀 키워줘야 되는데 이렇게는 안 먹습니다. 지금 얘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 단면을 조금 더 수정을 해줘야겠죠. 그러면 버텍스로 조금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푹 들어가고 여기가 좀 더 두껍게 보이려면요. 그렇죠. 얘들이 더 이상 두꺼워지면 안 되니까 얘들 두께만 두꺼워지면은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뒤쪽을 좀 당겨 주셔도 되고요. 두껍게. 그렇게 해서 감싸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끝을 이제 완성을 시켜주고 싶다면 여기에서 폴리곤으로 바꿔줘 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끝부분이 이제 이렇게 잡혔죠. 그러면 얘들도 이제 스케일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다음에 익스트루드 조금 빼서, 지금 이거는 사이즈가 조금 문제가 있죠. 요즘에 스케일 마스터 있으니까 스케일 마스터 쓰시면 되고요. 로컬로 잡아놨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정도만 더 뽑아줘라 해서 뽑아주고 나서 로컬로 이렇게 잡아주고 나서 요 끝을 동그랗게 최대한 보이게끔 이렇게도 진행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이제 레프트 뷰에서 봤을 때 얘들이 두께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제 셀렉트를 해서 얘들만 스케일을 전체적으로 두껍게 이렇게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 두 개를 중간에 안 달라붙겠죠. 그러면 당연히 고주로 보내서 웰드 바깥쪽 시메트리를 붙여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붙여주면 되고, 아니면 시메트리로 작업해주면 되는데, 이 시메트리라는 게 좀 확실하게 좀 이게 이 부분들이 좀 붙기가 좀 힘듭니다. 이렇게. 그렇죠. 면이 많아서 그렇죠. 그러면 시메트리 간격은 0.001 정도로 해줘서 최대한 이렇게 붙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었죠. 그럼 얘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뭐 폴리곤으로 바꿔주고요. 그렇죠. 바꿔주자마자 바로 하이라키에서 중심축 잡아주고 중심축 다시 0번. 다음에 이제 이것들. 다음에 부피를 키우게 하려면은 얘들 푸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푸시. 그래서 이 푸시 기능을 이용할 수도 있다. 푸시에서 툭툭툭 이렇게 하면 부피도 커지죠. 조금 꼬이는 감이 있지만은 이렇게 해서 위쪽과 디테일. 그럼 얘들은 이제 그 무게 중심이 축에 맞으면은 픽해서요. 중심축 클릭. 다음에 축을 바깥쪽으로 빼낸 다음에 바깥쪽으로 시프트. 그렇죠. 야, 축이 좀 꼬여 있네요. 그럼 이 축은 다시 리셋 엑스폼을 해줘야 되는데, 뭐 리셋 엑스폼을 해줍시다. 얘들을 폴리곤으로 바꿔주고요. 확실하게 리셋 엑스폼 해주고 나면 정식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이제 바로 얘들 됐죠. 그러면 시프트로 이렇게 해서 90도, 요게 제대로 귀찮으면 얘들 각도를 또
앵글을 뭐 10도나 5도 정도로 해주면 5도씩 이렇게 또 돌아가겠죠. 그러면 이렇게 90도에서 3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사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퀄리티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십자가 같은 거 만들 수 있겠죠. 이제 두께가 좀 더 두꺼웠으면 좋겠다면 얘들보다는 좀 더 두꺼운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쓰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로프트 기능에 대해 주 기능. 그래서 파이프 같은 거 만들 때 로프트를 써서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지브러시에서 이제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겠죠. 스트로크. 그래서 두 가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맥스로 작업하면 조금 편한 것들은 맥스 작업을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게 좀 편하죠. 버텍스 단위 되도록 조금씩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깨진 것들은 조금 그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 지브러시 갖고 가서 수정해 줘도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로프트 진행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작업들 열심히 합시다. 이만.